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하고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태풍 하이슨이 생각보다는 좀 덜 심하게 해가지고 한편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자, 오늘은 수나라의 문제하고 양제 두 부자 황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나라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게 삼국시대였잖아요. 그 삼국시대로부터 이 수나라까지가 굉장히 한 400년 가까이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섰다가 없어지고, 한 370년, 400년 가까운 시간의 간격도 그냥 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그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나라가 들어서기 이전의 시대 상황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저번에 후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후한, 한 나라인데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각지에서 영웅들이 등장했고 그중에서 조조, 유비, 손권, 제갈량 이런 참 그 영웅들이 들어서서 삼국 시대가 들었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이 수나라까지 올 때까지의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후한 멸망 후에 들어선 한족 왕조 그리고 이민족 왕조. 그 이전에는 이민족 하면은 유목민족, 흉노라든지 이런 유목민족들이 중국 북부 더 멀리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이 이민족들이 중국 본토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족이 세운 왕조와 이민족이 세운 왕조가 서로 대립하면서 또 전쟁도 벌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혼란과 대분열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70여 년 지나가지고 수나라가 중국 전역을 다시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다시 보면은 위진 시대하고 남북조 시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진 시대. 요거는 그 글자에서 보면 위나라와 진나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한 멸망 후에 이제 삼국시대 들었었잖아요.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 그 중에서 특히 위나라. 위나라가, 왜냐하면 그 한나라의 그 맥을 잇는 그 국가로 보거든요. 중국 정사에서는. 그래서 특히 위나라와 또 위나라 다음에 들어선 서진 이런 걸 거쳐서 동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이거를 위진 시대라고 합니다. 한 200년 정도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진 시대에서 삼국 시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삼국 시대. 자, 다시 한번 후한 멸망 후에 위촉고 삼국이 정립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를 거쳐서 사마시, 성이 사마인 사람들 일족이 삼국 시대를 끝내고 서진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 사마시의 삼국시대 종식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보면은요. 자, 촉이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유비가 세운 촉. 촉은 또한 촉한이라고도 하죠. 자, 위나라 성상 사마소, 사마이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 사마소에 의해서 263년에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촉은 굉장히 짧아요. 유비가 나라를 세우고 그 아들 유선이 대를 이어가지고 딱 2대로 끝납니다. 43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나라
위나라는 조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나라라, 조씨가 세운 나라라, 위나라라 해서 조위. 사마이의 손자이고 또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이 위나라 원제로부터 황위를 선양받았어요. 선양받았다고 하지만 말이 선양이 사실은 강제로 찬탈하는 겁니다. 어쨌든 황위를 선양받아서 265년에 서진을 세웁니다. 이 사마염이 선양받은 이것이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위를 선양받은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전설시대에 뭐 요순시대 이럴 때 선양이 있었지만 역사시대에서 선양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오나라인데, 오나라는 동오라고도 합니다. 동오. 자, 사마염이 삼국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오나라를 280년 멸망시킵니다. 손권에서 손호까지 4대 51년. 이 삼국 중에서 오나라가 가장 오래 존속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마의부터 쭉 이런 그 바탕을 닦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큰아들 사마사는 조금 일찍 죽었고요. 사마사, 그리고 그 동생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 이렇게, 그 3대에 걸쳐서 쭉 이렇게 닦아온 겁니다. 해가지고 마침내 이 사마염이 서진을 세우면서 삼국시대를 종식시킵니다. 종식시키고 세 나라로 갈라졌던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삼국시대가 끝났고요. 자, 사마염이 세운 서진시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조위 또는 위나라, 마지막 황제, 원제, 이름은 조환이고요. 강제로 선양받아가지고 265년 낙양을 수도로 해서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보면 나라 이름 앞에 뭐 서자나 동자나 전자나 후자나 뭐 이런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이 그대로가 아니고 이 서진 같은 경우도 그냥 진나라예요. 그 나라를 그 당 세웠을 때 진나라지만 춘추 시대 때 진나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가들이 편의상 표기한 것이 이제 서진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식 국호는 진이라는 걸 꼭 아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마염이 서진을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성군 노릇을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사치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돼가지고 이 사마염의 그 한 일화로요. 이제 후궁들이 많으니까 매일 저녁에 어느 후궁한테 오늘 저녁 가나 이런 거 이제 황제들이 정하잖아요. 그거 이제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이 사마염이 고안해낸 게 양차라는 게 있어요. 양 있잖아요. 양이 끄는 수레. 그거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를 타고 이제 후궁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양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다가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그 선 곳에 있는 후궁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후궁들 좀 영리한 후궁들은 양이 좋아하는 대나무 같은 거를 문 앞에 탁 이제 꽂아둔 거예요. 꽂아두고 또 이제 소금 염즙해가지고 이제 뭐 소금 이렇게 나오는 약간 붉은 물이 뭐 있대요. 염즙.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또 뿌려두고 해가지고 양을 멈추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염이 그렇게 방탕생활을 했고요.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흐린데요.
이게 지금 사마염 무제가 양을, 지금 요거는 양이 뭐 한 마리인가 그런데 뭐 세 마리 있는 그림도 있고 뭐 그래요. 요 뒤에는 이제 신녀들이 따르고 있고, 여기 이제 후궁전이에요. 이렇게 양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쓰면, 야, 후궁들 지금 우리 집 앞에 서나 이렇게 막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고, 여기는, 여기 뭐야,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마염이 죽고 그 뒤를 이은 2대 황제 해제, 이름은 사마충이에요. 사마충 때 국정이 아주 혼란해집니다. 정말 우습게 돼버리는데, 이 사마충은 그 별명이 백치 황태자예요. 백치, 바보예요. 이제 원래 해제한테는 그 맏아들이 사마귀라고 있었는데 일찍 죽어가지고 요 해제 사마충이 둘째 아들인데, 이제 이 사마염도 이 해제를 태자로 하고 나서 보니까 참 이게 아무리 최고의 학자를 갖다 공부를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하니까 중신들도 태자로서는 조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이 사마염도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자기 동생 사마유를 태자로 세울까 한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마유가 좀 사마염보다 뭐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그건 안 됐고,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사마충은 어느 정도로 바보냐면, 이제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었을 때, 아니, 그 곡식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요. 또 이제 연못에 개구리들이 막 울잖아요. 울면 저 개구리는 공적으로 우는 것이냐 사적으로 우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하는, 정말 좀 멍청하게 짝이 없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 사마충 때 큰 난이 발생합니다. 팔왕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16년간에 걸쳐서 팔왕의 난, 8명의 왕이 벌인 그 반란이, 그 난으로 해가지고 서진이 급속하게 종말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충이 죽고 난 후에 즉위한 3대 회제, 이름은 사마치. 회제 때 영가의 난 하는 게 또 발생해요. 이게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발생해가지고 이게 아주 결정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대 민제 때 마침내 흉노족에 의해서 4대 51년 만에 서진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마임과 양차고요. 자, 팔방의 난이 어떤 거냐 보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여기 최대한 쉽게 써놨어요. 자, 8명의 왕이 벌이는 난입니다. 자, 무제가 죽고 난 후에 아까 바보 황태자 사마충이 즉위했잖아요. 해제. 이제 서진 황실 내부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권력 상쟁이 벌어집니다. 자기들끼리, 사마씨, 황족들끼리. 자, 이 발단이 뭐냐 하면은 이 해제의 황후 가남풍이, 이 가남풍이 벌인 아주 잔인한 보복, 이게 이제 발단이 됩니다. 이 가남풍은 이 무제 사마염, 또 사마염의 아버지 사마소, 또 사마염의 큰아버지 사마사, 또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절친했던 그 서진의 아주 참 권력자인데, 권신인데, 그 가충이라는 권신의 딸입니다. 딸인데 그 사마충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이 무제 사마염하고 황후
양황후하고가 이제 어떤 그 며느리를 볼지 이런 이제 가는데 막 이렇게 사마염은 사실 그 위관이라는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좀 점찍고 있었어요. 아주 현석하고 참 괜찮은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 양황후, 사마염의 황후인 양황후가 평소에 이 가난풍의 아버지 가충 집안하고 좀 친했는지 거기서 가충의 부인 그 곽씨라는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아주 좋은 선물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이 양황후가 굉장히 그 선물 마음에 들어하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며느리를 하면 가난풍을 해야 되겠다 막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마염은 그 위관의 딸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 아내인 황후군은 또 가난풍 쪽이고, 또 대신들도 이상하게 가난풍 쪽을 편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마염이 나중에는 그냥 이제 가난풍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시켰는데, 이 가난풍은 아주 좀 말하자면 좀 추녀라 해야 될까? 키도 작고 피부도 까맣고 인물이 아주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성격이 아주 정말 대도 안 했어요. 아주 독종이라 해야 될까? 아주 그 좀 악랄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황후 가난풍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질투도 아주 심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이제 혜제가 이제 후궁들하고도 이제 후궁들에게서 아이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난풍이 아직 태자비일 때, 이건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아직 태자비일 때 남편의 아이를 가진 그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죽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무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인데, 무제가 화가 나가지고 태자비에서 내쫓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양황후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마시키고. 그게 이제 좀 잘못됐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가난풍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황후가 됐죠. 황후가 됐는데, 황후가 딱 되고 보니까 사마염의 첫 번째 황후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황후가 맹양황후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황후 이름은 양념인데, 이 양념이 무제가 나중에 계속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막 여색에 빠지고 이러니까 그것은 이제 마음에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 얻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임종 전에 사마염한테 내 사촌 동생 양지를 황후로 책봉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마염이 그 사촌 여동생 양지를 황후로 책봉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양태후는 그 두 번째 황후인데, 말하자면 사마염에게 이모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가난풍이가 태자비 가난풍이 하도 참 악랄한 짓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그 두 번째 황후가 된 그 양황후가 무제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러지 말라고 뭐 몇 번 그랬던가 봐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 가난풍은 황제 앞에서 자기 시아버지잖아요. 앞에서 자기를 비방했다. 이거는 마음속에 꼭 엉어리져 있었던 거예요. 원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 있는 데다가 이 양황후의 아버지 양준이 굉장히 이제 그 지위가 높았어요. 그게 이제 이 가나풍은 싫었던 거예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황후가 되자마자 양태후 일족에 대해서 잔인한 보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초왕사마위는 사마염의 25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동생이에요. 자기 남편 해제하고 이복, 이복 동생이죠. 사마유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양태후 아버지 양준을 모반죄로 몰아가지고, 옛날에 모반죄면 무조건 아주 삼족 멸하잖아요. 모반죄로 멸어가지고 삼족을 멸합니다. 좀 과장됐겠지만 하여튼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죽은 사람이 한 3,000여 명 됐다고 그래요. 좀 과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양태후에 삼족을 멸합니다. 이때 이 가나풍은 양태후, 어쨌거나 자기 시어머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인데도 시모죠, 말하자면. 시계모라 해야 되나? 하여튼, 양태후도 서인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맹궁에 유폐시킵니다. 유폐시켜놨는데, 이 양태후 일족을 멸할 때 양태후의 친정 어머니도 이제 죽이는데, 이 양태후가 그 소식을 듣고 유폐된 곳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며느리 가난풍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바치면서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가난풍이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양태후는 이제 유폐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게 만듭니다. 참 악랄하죠. 가나풍 정말 악랄한 여자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조정요직에 사마시들이 다 조정요직을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그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언젠가 사마시 일족이 나를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마시 일족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요직에 있는 종친들도 이런저런 죄를 씌워가지고 다 처형해가지고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시 일족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가방후가 태자 사마휴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태자 사마휴는 가방후가 낳은 태자가 아니에요. 가방후는 딸만 넷을 낳았어요. 딸만. 아들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염, 자기 시아버지 사마염 때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시녀, 사시성을 가진 시녀를 사마충한테 보내가지고 마침 아들이 됐어요. 그게 사마휴이에요. 해제 사마충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근데 이 사마휴이 상당히 애가 똑똑하니까 가난풍은 자기는 딸만 있고 아들도 없는 데다가 사마휴 똑똑하지. 이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또 어떻게 입지가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휴에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술을 먹여가지고 막 취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아버지 해제와 또 자기 가난풍을 죽이겠다 하는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신경마비를 술을 마셨으니까 부른 대로 썼겠죠. 썼는 거를 이 가난풍이가 자기 남편 해제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해제가 화가 났죠. 아무리 바보지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마휴를 서인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멀리 허창이라는 곳에 이제 압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방후가 그것도 가만두지 않고 또 이제 독약을 짓게 해가지고 그걸 먹이려고 사마휴한테 먹이려고 하니까 사마휴이 그걸 알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절국공이로 때려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 사마휴는 참 불쌍한 태자였어요. 이 가난풍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공부도 좀 게을리하고 조정의 조회에도 참석 안 하고 궁중에서 막 무슨 가게를 열어가지고 막 장사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짓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히려 좀 가와항구가 이 태자를 이렇게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사마휴는 그렇게 해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시들이 그걸 알고 이제 불을 터뜨리게 되잖아요. 자, 조왕 사마륜이 가방울을 죽입니다. 독주를 내려가지고 가방울을 붙잡아가지고 해제 사마총 앞에 끌고 가가지고 독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풍이 막 거기서 발악을 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 독주를 먹고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마륜이 이 바보 같은 해제를 폐회시키고 자신이 즉위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다른 사마시 왕족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사마륜이 황제가 되니까, 즉위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사마시 왕족 중에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여러 명이 다른 제후왕 여러 명이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죽이고 또 정권 잡으면 그 사람 또 죽고 이게 막 반복돼요. 반복돼가 여러 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요 와중에 해제가 폐위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또 복위도 됐어요. 복위가 됐지만 이제 나중에 결국 죽고요. 그 동해왕 사마월 이 사람이 이제 해제가 이제 그 사마열이 죽고 나니까 이제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의 동생, 이복 동생 사마치를 회제로 옹립합니다. 옹립해가지고 이 모든 팔왕의 난이 16년간의 권력 상쟁이 일단은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됐지만 이 팔왕이 뭐 피비린내 나는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막 이 권력 장악을 위한 이 권력 상쟁이 계속 16년간이요. 계속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됐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진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팔왕의 난. 자, 그런데다가 설상가상 또 하나의 난이 있습니다. 영가의 난 해가지고 자, 이 3대 황제 회제의 연호 영가 때 일어난 이민족의 반란입니다. 북방 이민족. 근데 이때 북방 이민족이 이미 그 중국 본토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팔왕의 난 이후에 이제 서진왕조가 급속하게 쇠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동해왕 사마월이 회제를 옹립해가지고 간신히 서진왕조를 간신히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이 회제가 이 사마월이 반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월이 거기서 너무 분해가지고 죽습니다. 분해서 분사하면서 구심점을 선인왕조의 구심점이 상실됩니다. 사마월이 이제 이렇게 죽고 나니까. 그런데다가 흉노족으로 한나라를 세운 그 유연이라는 사람, 한왕 유연의 아들 유총의 군대가 낙양을 함락시키고 이 회제 사마치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 신년 황실 연회에서 참 그래도 아무리 참 쇠락한 그 황제지만 그 황제인데 그 회제를 그 술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래 얼마나 굴욕감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서진의 그 관리였던 그 이제 회제 밑에 있던 관리들이 이제 몇 사람 그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막 크게 울었어요. 우니까 그 유총이 화가 나서 이 사마치 회제조차 죽여버립니다.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사마치가 죽고 난 후에 이제 4대로 황제에 오른 민제 사마업 여기도 또 이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또 이제 그 하인 노릇을 시키고 이렇게 굴욕감을 줘가지고 결국 또 처형합니다. 이래서 이 서진은 4대 그러니까 사마염, 사마충 그리고 사마치, 사마업 요 4대로 끝나게 됩니다.
나라가 들어서자마자 사마염이 나라를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막 이렇게 해제가 이제 저기 하면서 그 파랑의 날 16년간 계속됐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영가의 난까지 겹쳤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렇게 나라가 무너집니다. 자, 이래서 흉노적인 한왕 유충은 이민족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중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5호 16국 시대라는 또 하나의 시대가 개막하게 됩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네. 수나라 가기 전까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동진 시대와 5호 16국 시대 같이 있습니다. 동진과 5호 16국. 자, 동진. 아까는 서진이었잖아요. 이번엔 동진입니다. 자, 서진이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난 후에 이미 장강, 우리가 흔히 양자강이라고 하는 장강 이남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시 왕족이 있었습니다. 낭야왕 사마에. 이 사람이 이제 서진 멸망 후에 강남에서 지금의 남경 이거를 수도로 해가지고 왕조를 세웁니다. 이거는 동진은 한족 왕조예요. 한족. 자, 동진 시대 굉장히 그 예술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죠. 자, 5호 16국 시대. 이거는 북방에 있었습니다. 동진은 남쪽에 있고 장강 남쪽에 있고 강남 남쪽에 있고요. 5호 16국 여기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중국 북부에. 자, 이제 서진이 멸망한 후에 아까 서진의 그 팔왕의 난 있었잖아요. 이 팔왕의 난 하면서 8명의 그 황족 제후들이 막 자기들 군대를 데리고 막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이 부족하니까 이민족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이민족 이걸 많이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5호 16국 시대가 생기는 거예요. 서진이 멸망 후에 북방 이민족인 5호 여기서 호라는 거는 우리 좀 이거는 비하하는 말이지만 중국 측에서 볼 때 호호하는 거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자, 5호 5개의 오랑캐. 자, 흉노, 선비, 저, 갈, 강. 요 5개. 5개 이민족. 이 이민족들이 회수라는 그 강이 있는데요. 장강하고 그 황하 말고 이쪽에 동남쪽에 회수라고 있는데 그 회수 북부에 16개 나라를 세워서 난립했던 시대를 총칭합니다. 사실 16개가 넘는데요. 18개, 또 어떻게 보면 20개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걸 통상 16개 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작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얼마 안 있어가 또 망하고 또 다른 나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 연대적으로 볼 때는 흉노족에 대해서는 유연이 전조 아까 그 한왕 그 유연이 한을 세운 304년부터 나중에 이제 북위라는 나라가 중국 북부를 통일해요. 그때까지 439년까지의 시기. 이게 5호 16국 시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쪽에는 16개의 북방, 이민족들의 나라. 또 강남 쪽에는 한족이 세운 동진 시대가 이렇게, 같이 있는 시대가 동진, 그리고 5호 16국 시대입니다.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예요. 자, 5호 16국 지도예요. 자, 여기는 한족이 세운 동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흉노족이다, 선비다, 뭐 이런 강, 갈, 강 이런 5호 5개의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이 중에 물론 북연이나 뭐 전량 이런 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예요. 한족이 세운 나라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다 북방 이민족이 세운 나라. 자, 5호 16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남북조 시대에 접어듭니다. 남북조 시대. 아까 그 동진 얘기했잖아요. 그 동진까지가 말하자면 위진 남북조에서 위진 시대에 해당됩니다.
동진까지가. 여기서는 이제 남북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남북조 한 거, 이것도, 남조하고 북조가 이렇게 중국 북부와 남부에 각각 한족 왕조, 이민족 왕조가 들어선 시대입니다. 자, 남쪽에는요, 동진이 이제 멸망했어요. 사마이가 세운 동진이 멸망하고, 4개의 그 한족 왕조가 들었습니다.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게 전부 다 한족 왕조예요. 자, 여기 제가 그냥 한글로 써놨는데, 이게 사실 송은, 나중에 당나라 이후의 송, 그 송하고 다른 송입니다. 중국에는 나라 이름이 같은 나라가 많아요. 근데 요 송은 유시가 세운 송이라 해서 이거는 유송이라고도 하고요. 네. 요거는 남제, 요거 남진 나라가 있는데 요 진은 또 진나라, 여러 진나라가 있잖아요. 요 진입니다. 그리고 이 남조에는 북부에서 귀족한 이주한 한족 귀족들이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남조 때 아주 문학이라든지 이런 예술 쪽이 굉장히 발전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북부에는 5개 북방 이민족 왕조가 들었습니다.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이게 이제 북조인데요. 자, 이 중에서 북위, 요 북위가, 북방을 통일합니다. 북부 중국을 통일합니다. 56국의 혼란을 끝내고 북부 중국을 통일했는데, 통일했지만 또 금방 이 북위는 동위하고 서위로 갈라졌고, 또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넘어갔다가 577년에 북주가 북제를 멸하고 화북을 재통일합니다. 네. 자, 이 북조에 5개 이민족 왕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북이라는 나라가 56국, 그죠? 16개 나라, 이민족 생 16개 나라가 막 혼란스러운 그거를 끝냈어요. 혼란을 끝내고 북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갈라져 가지고 동위, 서위, 또 북제, 북주 이렇게 갈라졌다가 나중에 북주가 재통일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양견, 이거는 북주의 대성상입니다. 이 북주라는 나라에. 이것도 그냥 주나라예요. 주나라인데 과거 고대에 주나라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북주라고 합니다. 북주의 대성상 양견이 이제 맏딸을 결혼했는데 황후가 됐어요. 근데 그 딸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고. 그러니까 사위죠. 선제. 양견의 사위. 선제가 아주 여도 참, 방탕한 사람인데, 황후가 4명, 5명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양견의 딸은 아들을 못 낳았고, 그 중에 황후 여러 명 중에서 1명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가 이제 정제가 됐는데, 이제 8살 때 황제로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상 양견이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양 받습니다. 이것도 말이 선양이지 그냥 거의 찬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찬탈이라는 게 맞겠네요. 자, 선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581년에 수나라 건국합니다. 수나라 마침내 이제 긴 400년 가까운 시대를 거쳐 혼란스러운 분열과 혼란과 전란의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이제 수나라가 건국됩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는 8년 후에 남조에 있던 아까 중국 남쪽에 있던 한족 왕조 있었잖아요. 4개 한족 왕조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진나라인데 요 진을 멸하고 중국 전역을 이번에는 중국 남과 북을 다 통일합니다. 전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약 370년에 걸친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분열과 혼란이 종식됩니다. 수나라의 건국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우리도 복잡한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시호가 문제 붙은 황제는 대체로 다 좋은 황제예요. 그동안에 쭉
그죠? 삼국시대, 서주시대, 56시대, 남북시대 계속된 혼란과 분열, 370년, 400년 가까운 시대에 이거 혼란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중국 전역을 재통일한 인물입니다. 수문제. 네. 이름은 양견이에요. 양견. 그 양충의 아들인데 이 양충이라는 사람은 서위라는 나라 그리고 또 서위에서 나중에 또 이제 북주 되는 이 북주의 대신입니다. 아주 실력자 그 아들인데 자 북주의 권력가 우문 이런 우문시예요. 아까 사마시인데 여기는 우문시 휘하에서 군사 경력을 쌓아가지고 대장군에 올랐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수국공이라는 자비를 세습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장저가 북주 황제 선제의 황후가 되자 벼슬이 대사마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탕한 선제 황후가 4명, 선제가 병사한 후에 8살에 정제가 즉위하자 섭정을 합니다. 그 섭정을 하다가 정제로부터 황위를 거의 강제로 선양받아가지고 수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을 멸망시켜가지고 혼란했던 남북조 시대를 마감시키고 중국 전역을 재통일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중국을 재통일했다. 남북 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 수나라 그 당시에 수나라예요. 자 이 초록색이 문제가 통일했을 때 그 수나라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삼국시대네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죠? 네. 이렇게 있고요. 요 보라색은 나중에 그 아들, 양제 때 요 이제 또 넓힌 거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수나라의 영토예요. 자, 수문제 치적. 자, 중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 왜 과거 그러잖아요. 이 과거가 수문제 때 실시되었습니다. 과거제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과거제도를 실시하면 문벌이 별로 신통치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출신 지역에 파견하지 않는 회피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관리가 부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거겠죠. 그리고 민심 안정을 위해서 율령, 여러 가지 법제화해가지고 율령을 반포하고요. 아까 남조의 마제보 왕조 진을 복속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원래 북조와 남조 문화가 많이 달라요. 북조는 좀 이민족, 남조는 한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화나 의식이나 많이 다른데요. 이 양견은 사실 한족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 북주라는 나라가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양견 가문은 한족이지만 상당히 선비화된 한족이죠. 자, 진을 복속시켜 가지고요. 문화적인 이질적인 강남을 수나라에 편입시킵니다. 네. 그리고 수문제 치적 중에 하나가 운하 건설합니다. 이제 남북 이제 중국을 다 남조와 북조를 다 통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통 문제가 대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을 운반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니까 운하를 건설합니다. 중국에 그 장강, 황하, 회수, 강이 많잖아요. 그런 걸 연결시키는 운하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수도 대흥성, 지금의 장안 부근인데 장안에서 동관까지 120km의 광통거라는 그 말하자면 운하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까마득한 옛날 춘추시대에 오왕, 부차가 만든 운하가 있는데요. 한구, 요거를 이제 재개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하는 사실 한나라 때도 운하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 남북조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운하들 되게 막혀버렸어요. 막혀가지고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던 거를 지금 이제 새로 개통도 시키고 새로 이제 또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없던 것을 지금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다한 세금 들죠. 수많은 인력 동원 강제 징집되죠. 그렇게 되면서 또 막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문제 때 더 이상 운하 건설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양제 때 또 합니다. 그리고 돌궐족 침입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축소합니다. 만리장성은 이전부터 있어 왔죠.
옛날 춘추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 그 만리장성 허물어진 곳은 새로 짓고 끊어진 곳은 새로 잇고 이렇게 해서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완성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만리장성 또 이제 새로 숙주할 그런 게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문제 제위 24년 했는데 상당히 수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안정적으로 통치해가지고 수문제 말기 때 인구가 거의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번영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나라는 우리 고구려를 여러 번 침공했어요. 수문제 때 맨 먼저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요. 수나라 중국 전역을 통일해가지고 국력이 강력해졌잖아요. 그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변국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신하국, 왕과 신하 관계로 만듭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구려 아주 기계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관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조공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수나라가 워낙 강대한 나라니까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주변국과 함께 수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까 그 우리 삼국시대잖아요. 백제신라. 백제신라는 우리 고구려가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제 백제는 나중에 수나라가 고구려 이제 원정할 때 자기들이 길잡이도 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고구려가 결심해가 백제를 또 공격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 그러다가 수문제가 고구려를 이제 원정하게 되는데 1차. 자, 수문제가 고구려가 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조공을 거역할 때 쳐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영양왕 때인데 598년에 고구려 영양왕이 말갈 기병 1만 명으로 여수 지역을 공격했다가 격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갈 그 당시 우리 그 고구려 위에 그 영토가 또 그때는 또 고구려 영토였잖아요. 그 말갈 그란 뭐 이런 그 이민족들이 그 당시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복속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갈하는 거는 나중에 여진족이 되고 여진족이 나중에 만주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주족의 원류라고 할 수 있어요. 말갈, 여진, 만주. 그래서 요수제 공격했다가 격퇴당했고요. 그런데 수문제가 이제 결심해가지고 자기 5째 아들 중에 5번째 양량을 총사령관을 해가지고 수륙 3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침공하려고 했는데 출병했는데 참 홍수도 나고 식량도 부족하고 돌림병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 군사들 8~9할이 죽었대요. 네, 수나라 군사가. 그래가지고 결국 중도에 철수했다고 합니다. 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영양왕이 어쨌든 고구려 영양왕이 사죄 사신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문제도 자기들 되게 좀 창피하잖아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창피한데 이제 고구려 쪽에서 먼저 사죄 사신을 보내오니까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원정을 중지했습니다. 자, 수문제 고구려 침공. 자, 여기 돌궐이 있고. 이 수나라는 이 고구려하고 돌궐하고 연합해가지고 할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위에 말갈이 있죠. 자, 598년에 30만 대군을 고구려를 침공한 수문제. 하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도 철수했습니다. 자, 수문제. 평가. 명군의 면모도 있습니다. 명군의 면모. 자, 오랜 전란에 시달린 백성을 위해서 부역, 그러니까 막 부역하는 거, 아까 저 운하 건설하는 데 가고 만리장성 축조하는 데 노동하게 하는 거, 이런 부역과 세금을 경합시킵니다. 그리고 농업을
장려하고 양잠을 장려하고 옛날에 양잠을 굉장히 장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서 민생을 안정시킵니다. 황제와 황후 모두 검약 생활을 실천하고요. 그러니까 고관들도 자연히 그걸 따라합니다. 검소한. 그래서 백성들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됐어요. 나라 재정, 곳간이 풍부해졌고요. 그래서 양견이 그 북조의 어린 황제의 정제로부터 선양받았을 때 전국에 400만 호가 채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20여 년 후 수문제가 제위 24년이었잖아요. 20여 년 후에 문제 치세 말기에는 890만 호가 넘었습니다. 2배가 넘은 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곳간이 풍부해지고 이거는 정말 태평성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시의심, 시기하고 의심하는 거. 이게 아주 강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옛 공신과 여러 참 그걸 겪어온 옛 공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자기 곁에 남은 자가 없었을 정도다. 또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잔인한 면도 있다. 자신이 찬탈한 북주 황실, 아까 북주의 어린 황제 정제로부터 강제로 선양받았다잖아요. 그 북주의 황실 성이 우문시거든요. 아까 서지는 사마시 있고 여기는 우문시인데 그 우문시 일족을 자기가 황희를 선양받았으면 그대로 살려주면 좋을 텐데 멸족시켰다는 거예요. 우문시 일족. 그 잔인하죠. 도량이 좁고요. 신하의 말도 잘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문제는 전반적으로는 명군의 면모가 더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